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모형에서 작업 성과에 대한 경험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직무 차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자율성입니다. 헤크만과 올드햄의 모델에 따르면 작업자가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은 작업의 의미 충만감에 영향을 미치며 피드백은 활동 결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율성이 경험적 책임감을 유발하는 핵심 직무 차원임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중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기법들 가운데 수요 예측 기법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에는 회귀 분석, 기능 목록 분석, 대체도 분석, 그리고 델파이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출제 의도는 인적자원 관리 HRM에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기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3번 기억, 리을입니다. 정답 이유는 수요 예측은 미래에 몇 명이 필요한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기억 회귀 분석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정량적 기법입니다. 리을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정성적 기법입니다. 단체 교섭의 유형 중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해당 기업의 사용자 대표와 교섭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 기업별 교섭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기업별 교섭은 특정 기업이나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이 해당 기업의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통일교섭은 산업별 노조가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는 것이고, 대각선 교섭은 상급 노조가 개별 기업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입니다.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의 5가지 구성 부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매트릭스 부문입니다. 민츠버그는 조직을 전략 부문, 중간 라인, 핵심 운영 부문, 기술 전문가 부문, 그리고 지원 스텝 부문 이렇게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매트릭스는 조직의 구성 부문이 아니라 조직 구조의 한 형태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피들러의 상황적 합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4번 LPC 점수가 낮으면 관계지향적 리더로 여겨진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피들러의 이론에서 LPC, 즉 가장 싫어하는 동료에 대한 점수가 높으면 관계지향적 리더를 의미하고 점수가 낮으면 과업지향적 리더를 의미합니다. 상황이 매우 호의적이거나 매우 비호의적일 때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며 상황이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수요 예측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3번 자료 유추법은 유사 제품의 수요를 참고하여 예측하는 정량적 기법이다가 옳지 않습니다. 자료 유추법은 과거 데이터가 부족한 신제품 등의 수요를 예측할 때 유사 제품 사례를 참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정성적 기법으로 분류되거나 데이터가 부족할 때 사용되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량적 기법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시계열 분석과 인과형 예측은 대표적인 정량적 기법이며 델파이법은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하는 정성적 기법입니다. 자재 소요 계획, 즉 MRP의 입력 자료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MRP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3가지 핵심 입력 자료는 주생산 일정 계획, 자재 명세서, 그리고 재고 기록 처리입니다. 제시된 계획 발주량과 예외 보고서는 MRP 시스템의 출력 결과물에 해당합니다. 6시그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정의 산포보다 평균에 더 초점을 맞춘다가 옳지 않습니다. 6시그마의 핵심 철학은 공정의 산포, 즉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평균 관리도 중요하지만 6시그마의 주된 목적은 산포를 줄여 불량률을 3.4ppm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포보다 평균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은 6시그마의 근본적인 원칙과 다릅니다.
공급 사슬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4번 CPFR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제품의 수요 예측과 판매 및 재고, 보충 계획까지 함께 수립하는 방법이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CPFR은 협력적 계획, 예측 및 보충을 의미하며 공급자와 구매자가 함께 협력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채찍 효과는 수요 변동이 최종 소비자에서 상류의 공급자로 갈수록 증폭되는 현상이며, 크로스도킹은 물류 창고 보관을 최소화하고 상품을 즉시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VMI는 공급자가 구매자의 재고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며, 지연 차별화는 공통 부품을 먼저 생산한 후 제품의 세부 사양을 나중에 결정하여 생산하는 전략입니다. 직업 스트레스 과정을 여러 요소로 나눌 수 있다고 제안한 비어와 뉴먼 모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 경제 요소입니다. 비어와 뉴먼의 모델은 직업 스트레스 과정을 개인 요소, 환경 요소, 과정 요소, 결과 요소, 그리고 시간 요소로 설명합니다. 경제 요소는 이 모델에서 독립적인 주요 구성 요소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직무 분석에서 사용하는 직위 분석 설문지, 즉 PAQ의 주요 차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신체 과정입니다. PAQ의 6가지 차원은 정보 입력, 정신적 과정, 작업 결과, 타인과의 관계, 직무 맥락, 그리고 기타 직무 특성으로 구성됩니다. 신체 과정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신체 활동은 주로 작업 결과나 기타 특성에서 다루어집니다. 동기에 관한 이론적 접근 중에서 엘더퍼의 ERG 이론이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욕구 기반 이론입니다. 엘더퍼의 ERG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인간의 동기가 어떤 내용, 즉 욕구에 의해 유발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 이론의 일종이자 욕구 기반 이론에 해당합니다. 다음 설문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조직은 나에게 개인적 의미를 많이 부여해 줍니다. 둘째, 가까운 미래에 이 조직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는 나에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셋째, 내가 지금 이 조직을 그만둔다면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답은 2번, 조직 몰입입니다. 이 문항들은 앨런과 마이어가 제시한 조직 몰입의 3가지 요소, 즉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그리고 규범적 몰입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질문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은 조직 몰입입니다. 다음 그림이 제시하는 집단 효과성 모델은 무엇일까요? 물적 자원, 조직 맥락, 집단 설계, 그리고 집단 시너지가 프로세스 준거를 거쳐 집단 효과성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정답은 5번 헤크만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투입, 과정, 산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며 특히 집단 시너지가 프로세스 준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포함된 것이 헤크만의 규범적 모형의 특징입니다. 제니스가 제시한 집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에는 기억. 집단이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때. 니은. 리더가 민주적일 때. 디귿. 집단의 응집력이 낮을 때. 리을.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기억, 리을입니다. 집단 사고는 집단이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거나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을 때 또는 리더가 지시적이고 응집력이 지나치게 높을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리더가 민주적이거나 응집력이 낮을 때는 오히려 집단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위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이 문제는 오류가 있어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입니다. 3번 지각적 경험입니다. 안전심리학에서 위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체험적 경험, 인지적 정보, 교육적 정보, 정서적 경험 등이 꼽힙니다. 지각적 경험은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를 의미하므로 영향 요인의 범주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정 상황과 부분적으로 결합되는 친근한 정보에 사로잡히면서 발생하는 인간 오류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 역시 오류로 인해 복수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1번. 포획 오류입니다. 포획 오류는 자주 하던 행동이나 익숙한 정보가 현재 의도된 행동을 가로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익숙한 정보에 이끌려 발생하는 오류의 한 형태입니다. 노만의 스키마 이론에서 실수, 즉 슬립의 기본적 분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도 복수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번. 니은, 리을입니다. 노만의 이론에서 슬립은 의도는 좋았지만 실행 단계에서 잘못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잘못된 활성화는 스키마 오류로 인한 슬립이며 잘못된 촉발은 타이밍 오류 등으로 인한 슬립에 해당합니다. 반면 의도 형성 단계의 오류는 슬립이 아닌 착오, 즉 미스테이크로 분류됩니다. 현재 국내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면서 물리적 유해인자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고열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작업 환경 측정 대상으로 의무화된 물리적 인자는 소음과 고열 단 두 가지입니다. 진동이나 전리방사선 등은 유해 인자이긴 하지만 정기적인 작업 환경 측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거나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관한 물질 상태, 후드 형식, 제어 풍속이 옳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입자 마이너스 외부식 상방흡 인형 마이너스 1.2msec 이상이 정답입니다. 입자상 물질, 예를 들어 분진을 외부식 후드로 배기할 때 상방흡 인형은 포집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어 풍속인 1.2미즈 이상을 요구합니다. 가스 마이너스 외부식 마이너스 측방 또는 하방 흡인형은 0.5미즈, 가스 마이너스 외부식 마이너스 상방 흡인형은 1.0미즈가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즉 TWA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4번. 인듐 및 그 화합물의 노출 기준 0.5mg가 옳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인듐 및 그 화합물의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TWA는 0.1mg입니다. 따라서 보기에 0.5mg는 틀린 설명입니다. 암모니아를 작업 환경 측정 분석 기술 지침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때 분석 기기와 검출기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 IC, 즉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와 전도도 검출기입니다. 무기가스인 암모니아는 주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전도도 검출기로 분석합니다. 이 외에도 자외선 및 가시선 분광법인 인도페놀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학 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정보 물질의 표기 내용에 해당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정보 물질은 시험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있거나 시험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그리고 생식 세포 변 이원성 일비에 해당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4번. 12-에폭시프로판입니다. 12-에폭시프로판은 시험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고 사람에게는 제한적인 발암성 증거가 있는, 즉 발암성 일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생식 세포 변이원성 일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국소 배기 장치에서 후드 개구면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피토관 사용입니다. 피토관은 공기의 유속과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 장비이지 공기 흐름을 균일하게 만드는 장치가 아닙니다. 경사 접합부, 플래넘, 차폐막, 슬롯, 그리고 분리 날개 등은 모두 공기 흐름을 분산시켜 흡인 속도를 균일하게 만들기 위한 설계 요소들입니다. 화학 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용어 정의 및 노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 내화성 세라믹 섬유의 노출 기준 표시 단위가 mgm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내화성 세라믹 섬유와 같은 섬유상 물질의 노출 기준 단위는 질량 단위인
MGM가 아니라 개CM 또는 FCC로 표기합니다. 이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